외환 회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환 회계는 교재 저자분이 아마 안 실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음, 그렇죠. 안 실었어. 어쩔 수 없지. 자, 보실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죠. 맞죠? 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해야 되고, 맞죠? 수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현대차가 저기 트럼프형 백악관 거기 가가지고, 맞죠? 트럼프가 막 꿀에 그 눈에 꿀 발라놨어. 딱 해가지고, 저기 아름다워 미국에 투자를 해주다니 이렇게, 그렇죠. 미국 신났지. 우리나라 일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죠? 31조? 4년간, 빵긋빵긋 웃더만. 자, 아무튼, 그래서 관세는 아름답다고 그러죠. 관세 떼인 다음에 미국에 동장 짓잖아. 그죠. 이렇게 나라의 권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거 보면. 그죠. 트럼프도 미국이니까 했겠지. 그죠. 저기, 뭐, 힘없는 국가에서 관세 때린다라고 하면 저 새끼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주로 통화를 원화로 하면 좋겠지. 언젠가는 그럴 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달러 같은 걸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재무 상태 비용 달러에도 받았으니까 달러로 딱 보고해. 1,000달러. 막 이렇게. 그럼 주주들한테 쌍욕 먹어요, 여러분들. 맞죠? 원화로 표시해줘야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거래는 우리가 달러와 같은 외화로 하는데, 맞죠? 실제 장부에 기록할 때는 원화로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회계 2급은 뭐냐면 요 기말만 내, 기말. 요것만 내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외국에 10,000달러를 12월 28일 날 수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외상으로. 그렇죠? 제품을.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 상품 매출 얼마? 이렇게 답변게 상품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상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건 10,000달러에 12월 28일자 환율을 기록해가지고 적어놨겠지. 맞죠? 근데 이제 내가 아직 10,000달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못한 거예요. 회수를 못했지만 그 10,000달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12월 31일자에 원화 금액으로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보고해야 되니까 아직 회수하지 않은 10,000달러를 12월 31일자 환율을 곱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례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외화 자산이나 기말에 외화 부채를 기말의 환율로 평가를 왜 하냐면, 네, 기말의 환율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보고 해야 되니까요.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맞죠? 그리고 평가하면 손실 이익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른 계정 과목을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이익이다라고 해요. 환산이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라고 하면 좋은데 환산이라고 돼 있으니까 단순 암기예요. 얘는 영업의 손익입니다, 여러분들. 영업과 관련돼 있으면 큰일 나. 맞죠? 그럼 환율 변동에 따라서 영업에 영향을 주면은 내 입장에서 짜증나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환율이 갑자기 그런 환율 해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수출로 먹고 살아.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맞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무조건 이 환율로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근데 환율이 올랐어. 기분이 더럽지. 맞죠? 나는 1,400원에 하겠습니다라고 환율이 계속 1,500원 올라가. 근데 난 1,400원만 무조건 해야 돼. 맞죠?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갑자기 적자가 팍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자, 그럼 제가 여기 감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냥 기분 나쁘면 손실이고, 기분 좋으면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기분 화살표 위는 좋다라는 뜻이고, 기분 화살표 아래는 기분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어,
거지 같은 설명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자, 볼게요. 일단 부채가 제일 와닿거든요. 갚을 거. 자, 보세요. 갚을 게 환율이 뛰었어. 기분 나빠요. 안 좋아. 갚을 게 늘었는데 기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기분 나빠. 나쁘니까 이익 손실. 손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말 요거 내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라 손실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대로 자산. 이것만 할게, 이 정도만. 자, 자산은 우리 채권 같은 거. 그럼 받을 거잖아. 그럼 받을 건 환율이 올라갔어요. 기분? 좋지, 좋지. 기분 좋으니까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 그래서 외화 환산이. 요 정도만 할게요. 뭐 관련된 문제를 여기다가 저랑 예제 하나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제 기출문제 맡겨볼게요. 최근 내는 추세예요, 요거를. 자, 보자. 여기 하면. 사례. 자, 여기도 좀 산수는 필요해요. 우리 원화는 이렇게 하죠. 그 통화가 있으면 외화에다가 환율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 중에는, 즉 내가 이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단기 차입금 중에는 실리콘밸리는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애한테 외화 차입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그게 내가 당초에 단기 차입금 돈을 몇 달러 빌렸냐면 미화니까 미국 통화입니다. 10,000달러를 빌린 거예요. 그럼 빌렸을 때 당연히 장부에는 여러분들 원화로 표시해야 되죠. 분기할 때는. 하죠. 그럼 굳이 표현하자면 1,000만 원을 10,000달러로 나누면 그 당시에 환율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원화로 평가하는 거니까 굳이 이때 몇 달러였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계셔. 알죠? 그거는 좀 별로 원화 안 줬을 때는 계산하는 거지만 줄 때는 별로 계산하실 실익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요. 자, 12월 31일에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12월 31일에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요 10,000달러의 차입금은 아직 안 갚았는데, 근데 우리가 단기 차입금은 12월 31일자 숫자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10,000달러를 12월 31일자 환율인 달러당 1,200원을 곱해서 주주들한테 그 금액으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는 걸 해야 돼, 기말에. 예. 그럼 계산해보면, 10,000달러의 차입금이 아직 있어, 기말에. 있고, 얘가 달러당, 그죠? 1,200원이잖아, 기말의 환율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당연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단기 차입금을 1,200만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되니까 맞죠? 단기 차입금을 늘려야지. 여러분들 선생님 외화 차입금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단기 차입금 중에는 이니까 개정 과목은 포괄적인 개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 써야 되는 거예요. 저기다 단기 외화 차입금 왜 이렇게 쓰는 거 미친 거야 그거? 그렇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그쵸, 그쵸.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200만 원.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계를 하는 순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단기 차입금이 200 늘리는 분계했으니까 재무상태표에는 1,200만 원으로 네, 우리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차변 빵꾸 나잖아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1,200만 원을 갚아야 돼. 평가해봤더니. 그럼 기분 나빠. 나쁘니까 손실이 차변. 그렇죠.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사리 2번 안 할게요. 저 혼자 쇼하는 거니까. 자, 얘가 교재 어디에 있냐면 아마 106회일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106회가.
여기 있네, 맞네. 자, 391페이지에 391. 네, 문제 6번에 1번입니다. 391페이지 문제 6번에 1번. 비슷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결사 문제 나오면 내가 뭐 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사 문제 푸시려면. 갑자기 이제 외환 회계 보이면 기말에 평가란 얘기네? 그죠?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결산하고 이론이에요, 무조건. 우리 시험 합격률은요, 합격은요, 진짜로.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 미국 ABC사한테 우리 회사가 뭐 가구 회사라고 하면 가구를 외상으로 10,000달러에 수입을 한 거예요. 외상으로. 맞죠? 그리고 그때 당시 수입했을 당시에 환율을 곱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는 거예요. 결산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거. 근데 우리가 이제 결산일이 되면 요 10,000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31일자 원화로 주주들한테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250원이래요. 그럼 난 당초에 외상매입금이 10,000달러 있잖아요. 그걸 12월 31일자 환율로 평가를 해봤더니 달러당 1,250원이야.
그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냐면 1200, 그렇죠. 50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주주들한테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요거 외상매입금이지.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입금은 기말에 1250만 원으로 올려줘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외상매입금을 기말에 1250만 원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평가를 해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부채 증가는 대변. 말로만 떠들게요. 우리 일반 점표 입력에서 채권 채무는 무조건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 미국 ABC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채무야. 채무가 갚을 게 올랐어. 기분 더럽지? 더러우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란 비용 차변에 음,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결론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우리 쉬셨다가요. 이제